처음에는 제가 K7을 1년 정도 몰았다 보니까 승용차로 사야 되나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뭐 SUV가 좀 대세이기도 하고 패밀리카 같은 걸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좋은 세단보다는 세단이 약간 몸이 좀 구겨져서 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UV를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세단만 몰았다 보니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그 드라이빙 센터 가가지고 시승을 했어요. 근데 투싼 시승해 봤을 때 좀 이렇게 덜커덩 걸린다는 느낌은 살짝씩 있었는데, 시야나 조용한 거나 괜찮은 것 같아서 투싼을 보게 되었고, 제가 SUV를 고민을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했는데 처음에는 셀토스도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소나타 정도 사야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셀토스는 딱 타봤을 때 조금 작게 느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이 라이트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이 범퍼 부분의 라이트가 되게 독보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냥 디자인 보고 투싼이 너무 꽂혀서 사야지 생각을 했고, 보시면 이 라이트가 진짜 예뻐요, 이 앞에 라이트가. 그래서 멀리서 투싼이 와도 정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라이트가 너무 예뻤고, 이런 사이즈감도 옛날 투싼에 비해 되게 커졌거든요. 제 체감으로는 그렇게 산타페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이긴 했어요. K7을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차를 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토스보다는 투싼으로 가자 생각은 했었고, 이게 보면은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프리미엄입니다. 모던은 뭐 가성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깡통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프리미엄으로 정했고, 굳이 뭐 투싼 처음 사는 차인데 인스퍼레이션까지 풀옵션까지 주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제 프리미엄에서 하나하나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솔린 모델을 선택했고요. 요즘에 디젤은 거의 안 팔린다고 해요.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아마존 그레이가 1등이었는데 크리미 화이트 펄이 인기가 더 많네요. 티탄 그레이도 되게 높아졌네. 제가 구입할 때쯤은 거의 그냥 아마존 그레이였어요, 1등이. 블랙이랑 아마존 그레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중압감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두운 색으로 하자 생각은 했었고, 아마존 그레이가 햇빛을 받으면 초록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긴 했어요. 블랙이랑 고민을 한 건 사실인데 아마존 그레이가 그냥 관리하기도 무난한 것 같아서 아마존 그레이로 선택을 했고, 뭐 지금 차 색상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빨간 것도 보기는 했었거든요. 제 뒤에 빨간 차가 오더라고요.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각은 안 했긴 했는데 저는 옵션이 없어서 어차피 블랙밖에 못했어요. 그레이가 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블랙밖에 없어서 블랙으로 했고, 저는 기본이었고 이게 옆에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 내비 2를 넣었고, 그리고 익스테리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외관상 보면 인스퍼레이션이랑 딱히 차이가 없어요. 인스퍼레이션은 그 옆쪽 도어 밑에 하단에 발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썬루프는 안 했어요. 약간 감성보다는 안정을 좀 중시하는 편이라서 썬루프는 하지 않았고요. 근데 썬루프를 하면 되게 차가 훨씬 더 개방감 있어 보이고 날씨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 제가 컴포트를 했는데 컴포트랑 현대 스마트 센스랑 두 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컴포트를 했는데 솔직히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컴포트가 없다면 그 운전석에 시트 조정하는 게 수동이에요. 제가 그 몰았던 K7도 다 전자식이었는데 운전석을 수동으로 조절한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포트를 넣은 게 뒷자리 열선이나 조수석에도 뭐 통풍 시트까지 다 되는, 조수석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고 약간 장기간 탈 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패밀리카로도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은 거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제가 K7을 몰면서 사실 이용한 적이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은 못했는데 자기 차가 생기면 이제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고속도로 달릴 때, 뭐 막힐 때 편리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후회가 되는 면이 있어요. 컴포트를 안 넣고 그냥 스마트 센스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운전석 시트 한 번 조정하면 한 명이 운전하면 많이 조정할 일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익스테리어를 넣어가지고 요 휠이에요. 되게 그 꽃 모양의 이런 휠이어가지고 확실히 이 바퀴가 주는 외면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예쁜 것 같아요, 이 바퀴가. 익스테리어를 저는 선택을 해서 바퀴가 들어가 있고요. 투싼 처음 살 때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계약금은 뭐 10만 원밖에 안 하고 계약 취소하고 하면 돌려주더라고요. 계약금 10만 원은 카드 결제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명의로 결제가 됐습니다. 뭐 딜러한테 결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차량 가액 제가 인도할 때 낸 가격이거든요. 이 계약금 10만 원이 빠져서 있는 금액이요. 그래서 2,991만 4,296원이네요. 네, 요 3천만 원 안 되게 이 정도 선에서 끊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뭐 차량 가액은 딱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험료 내야 되는 거 2,000원, 등록비 차량 등록해 주시거든요. 이거 뭐 다 해서 204만 7천 원 정도 들었네요. 네, 등록비가 비싸죠. 딜러 현금 지원 부분인데요. 저는 썬팅샵 제가 알아본다고 했고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딜러를 구했어요. 이거는 뭐 얼마 받았는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요새 지점들은 그냥 거의 안 해줘요. 대리점 딜러분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 제일 많이 해주시겠다는 분한테 하게 됐고 요즘에는 대리점 딜러분들도 잘 지원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썬팅만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되고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그 투싼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견적 요청을 하시면 연락이 오는데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잘 선별해서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카드로 했고 카동이라는 캐시백 사이트를 이용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워낙 그 카페에서도 유명한 업체고 많은 후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삼성카드 캐시백을 이만큼 44만 원 돌려받았고 이거는 카동에서 추가로 해주는 건데 문이 아직 안 들어오긴 했어요. 아직 8월 말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동을 통하지 않고 그냥 삼성카드로 하신다면 이제 1.5%만 받는 거죠. 근데 카동을 통해서 하면 이제 추가로 0.5%가 가능하니까 2%대의 할인 한 뭐 6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차량 계약서에 인도 비용으로 20 얼마인가 찍혀 있어서 저는 차량 영업소가 바로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딜러한테 여기로 바로 가면은 이거 깎아줄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한 5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밖에 안 깎이더라고요. 어쨌든 공장에서 차량 영업소까지 올라오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받으려고 썬팅 업체로 바로 인도를 해달라고 했고요. 썬팅 업체도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집 근처로 한 10군데 알아봤고 솔직히 그들의 그런 시공 능력 같은 거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가격 저렴한 대로 하자 해가지고 서비스랑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가격이 좀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해서 찾았고요. 사실 여기가 신차 검수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차 검수는 좀 대충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뭐 썬팅이나 이런 블랙박스나 이런 거는 되게 잘 해주셨어서 뭐 저렴한 가격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인보우 V90으로 했고요. 블랙박스는 그 QXD 5000 제일 좋은 거 하려고 하다가 그냥 LX 5000으로 했어요. 블랙박스 솔직히 잘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거 할 필요 있냐 싶어서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 블랙박스 LS 5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4만 원에 했고요. 진짜 비싸죠. 레인보우 V90이 비쌌어요. 100만 원, 110만 원까지 하는데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하는구나 하고 했고, 차를 구입하실 때 썬팅 쿠폰 아니면은 차량 용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 현금 지원과 별도로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거예요. 저는 썬팅 쿠폰을 받기로 했어요. 왜냐면 차량 용품 뭐 걸레, 비상시에 야광봉 이런 거 들어있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사실 썬팅 쿠폰으로 달라고 했고, 이거를 또 드리면은 4만 원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차 검수, PPF, 유리발수 코팅 이런 거 해주셨고 서비스로, 그래서 80만 원에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는 보험사 가입을 했는데요. DB 손해보험으로 했고, 뭐 삼성이랑 고민을 하다가 아시는 분이 DB에 계셔가지고 그냥 DB로 했고요. 7월 7일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고 블랙박스 장착이 아마 다음 날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블랙박스가 없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블랙박스 장착되자마자 사진을 보내가지고 27,000원 정도 환급을 받았고요. 제가 K7으로 한 1년 정도 몰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소비자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DB에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제가 7월 11일자로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 경력을 더 인정을 받아서 보험료를 낮추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된대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뭐 왜 굳이 소비자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번거롭더라고요. 알아서 뭐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차익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요. 뭐 한 합하면 109만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만 27살 여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드신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해보면 3,336만 8,526원 3,300 차 사는데 3,300 들었네요. 물론 뭐 보험료 포함이지만 보험료가 이제 없다고 치면 3,226만 원. 여기에 이제 현금 지원이 있으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3,200 좀 안 되게 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차 보험은 젊었을 때부터 운전을 하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할 부분들이고 굉장히 지금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약간의 DCT 미션 때문에 조금 고민이 들긴 했는데 적응되니 괜찮은 것 같고요.